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경공술 주진우 라이브 경제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때 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집에서 쉽니까? 네, 또 비가 와가지고 네.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주식 고수들은, 이런 부자들은 어떻게 지내나? 비 오면 비슷하네요. 네, 그냥 집에 있습니다. 아, 네.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대통령과 하원 의장이 드디어 협상을 끝냈다. 부채 네. 한도 상향 협상 합의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이거 네. 뭘 의미합니까?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정부가 네. 돈을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돈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많이 썼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도가 6월 1일이면 다 소진된대요. 네. 근데 만약에 한도를 증액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도가 나겠죠. 왜? 이거 미국이 부도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부도 난 적은 없었는데 이제 부도가 나지 않을까 이제 우려는 항상 있는 거지. 이거 안 되면. 네. 근데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좀 안 됐거든요. 왜 근데 네.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는 이렇게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 그 한도 증액하겠다. 네.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 요구한 그 예산안 있죠. 예. 만들어놓은 그거 좀 깎아라. 아. 예산을 좀 깎으면 네. 한도 증액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합의가 일단 됐고 예. 타결이 됐다고 하고 물론 이제 요거 관련해서 5월 31일 날 그 이제 투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법안표에. 그래서 그게 통과돼야 이제 확실해지는데 어쨌든 이제 양당 간에 좀 합의가 됐고 네. 25년 1월까지는 이제 부채 한도를 올리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25년 1월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번에 좀 이제 그 예산을 좀 깎은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안 좋은 건 IRA 법안 관련해서 뭐 친환경 법안 있잖아요. 네. 그거 예산 삭감하면 사실 좀 타격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투자할 거니까. 네. 근데 거기는 다행히 건들진 않았고 어디를 좀 줄였냐면은 학자금 대출 탕감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탕감원 요거를 좀 제외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크게 나쁜 네, 뉴스는 우리 아닙니다. 한국한테는 이제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네. 자,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 7만 전자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하이닉스도 11만 전자 됐다면서요? 네, 거의 이제 거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근데 반도체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유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뭐 이게 한두 개는 아닌데. 그동안 너무 안 좋았다. 네, 근데 그리고 안- 이제 앞으로는 좀 나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커요. 아, 저도 이사님한테 좀 배웠어요. 네. 그런데. 주가 이제 먼저 선반영하니까. 예. 근데 그때는 예측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재고가 감소하는 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요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PC 있잖아요. 예. PC 주문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이게 나와서 하반기엔 좀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예측을 예상. 한 거지. 예. 명확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지표로. 이게 조금씩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탄력 받아서 조금씩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점진적으로 좀 계속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고, 그거 말고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약간 이제 중국이 마이크론 좀 규제 있잖아요. 예, 예. 보안 이슈로. 예. 그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좀 호재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미국도 우리나라를 예, 쳐다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있지만 네. 문제는 한국이 안 만들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거 안 쓴다는 얘기는 뭐 아예 IT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예. 이제 서로 원하는 건데 예. 어쨌든 이제 그 공백을 한국 업체들이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것도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요새 가장 핫한 게 엔비디아 이슈잖아요. 아유, 엔비디아 이거 난리가- 뭐 누리호타고 엔비디아가 올라갔다 이런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칩에 예. 그 챗 GPT에 들어가는 칩이 A100이라는 이제 칩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 GPU라 그러죠. 옛날에 그 그래픽 카드 아시죠? 예. CPU 말고 예, 예. 인텔은 CPU 만들고 예. 그다음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데 이건 병렬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연산을 합니다. 네. CPU는 뭐냐면은 우리 그 수학 문제 푸는 거 똑같아요. 시험장 딱 들어가 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풀잖아요. 예. 한 번에 세 문제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못 풀죠. 그게 예. CPU예요. 예. 근데 엄청 똑똑해요. 예.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요. 예. 근데 GPU는 10문제를 동시에 풀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이제 더 CPU보다는 떨어지지만. 오차가 있죠. 근데 챗GPT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만든 업체가 엔비디아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보조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HBM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걸 만든 업체 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기가 공급을 해요. 아, 그러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야 손잡고 같이 좀.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보다 예. 삼성이 올해 연초 대비 한 25% 올랐거든요. 예. 하이닉스가 한 45% 가까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급등한 거는 네. 약간 엔비디아에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좀 약간 누리를 좀 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손을 잡아야 되겠네,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AI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AI가 좀 그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올 연초에 챗 GPT 나왔을 때 네. 그때부터 좀 이제 조짐이 좀 좋았던 게 뭐냐면 AI 하면 여러분들이 막상 AI 하면 인공지능은 알겠는데 네. 뭐 그래서 어디다 쓴다는 얘기인지 좀 명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네. 근데 챗 GPT는 지금 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도스라고 쓰셨죠. 그 아유, 컴퓨터. 썼죠. 아유, 도스. 어려웠죠. 아우, 근데 박근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짜는 네. 프로그램 짜는 거. 근데 윈도우 나오고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써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챗 GPT가 AI를 이제 대중화시키는 촉매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챗GPT나 AI 예.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100 같은 칩 예.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삼성전자가 그냥 만들면 안 될까요? 아니 뭐 만들고야 쉽죠. 그런데 근데 그거를 만든다고 아니 뭐 그 세계 유수의 뭐 인텔, AMD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정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그러면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당 기간 여기에서 독점하고 치고 나갑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할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TSMC 거 좀 뺏어오면 좋죠. 뭐냐면 그 엔비디아는 자기가 설계를 하고 네. 이 설계도를 TSMC에 넘겨줘요. 팀 만드는 건 TSMC가 합니다. 그러면 둘이 지금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둘이 지금 짝짝꿍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TSMC 주가도 그래서 올라갔는데 같이 올라가요? 최근에 또 엔비디아에서 긴급 주문이 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TSMC에. 네. 그러니까 우리 삼성도 능력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 할 거는 이 엔비디아 물량을 좀 가져와야죠. 여기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 시대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지금 근데 올해 뭐 한 100% 이상 100% 올랐다 올랐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래도 이거 전망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챗GPT나 네. 이런 인공지능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이거 말고 이걸 예. 능가하는 뭔가 또 나오면 또 예. 근데 아니면 경쟁자가 나오든가.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미국의 AMD도 비슷한 걸 만들거든요. 네. 예. 뭐 GPU도 만드는데 아직은 좀 이제 안 되는데 만약 이제 그런 업체들이 뛰어들어서 만들면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예. 지금 당장은 없어요, 경쟁자가. 그래요? 예. 지금 안 보이면 그러면 뭐 올해는 간다고 봐야 되겠네. 올해는 좋은데 이제 다만 주의하실 건 이제 너무 올라갔기 올랐으니까. 때문에 네. 변동성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는 괜찮습니까? 네, 지금도 올해는? 그러니까 물론 주가가 이제 싸지진 않았어요. 그때 한참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네. 그때는 좀 쌌는데 네, 이제 좀 쳐다볼 만하다. 7만 전자 이제 넘겼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우리 사람 이 몸으로 따지면 그때는 무릎 이하에 있었거든요. 네. 주가 위치가. 네. 지금은 약간 이제 무릎과 허리 사이 정도. 네. 하이닉스는 허리 넘겼어요,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할 수는 없다. 네. 예, 지금 무릎과 허리 사이다. 예. 네. 무릎과 허리 사이. 무릎과.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반도체 그동안 네. 주진우 라이브에서 연불리 계속 보신 분들은 반도체 주목하라 했어요. 아직도 주목해야 됩니까? 중국 시장도 괜찮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나아질 수 있어요? 반도체 이제 업황 좋아지는 거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좋아진다. 저는 그냥 내년까지는 좀 장기 투자 괜찮다. 미중 반도체 전쟁해도 우리는 괜찮다. 왜냐하면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미중 반도체 펼쳐지는데
한국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대체할 국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네. 자기네가 한다. 네. 그럼 우리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한국 거 안 써버리면 되니까. 네. 근데 한국 거 안 쓰면 뭘 없어요? 쓴다는 거죠? 없어요. 아니 근데 미국에서 못 쓰게 하잖아요. 뭐 들어가지 말아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저는 시장 논리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뭐냐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얻을 건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 말대로 중국에 수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망가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 대부분이 중국으로 많이 가요. 그럼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좀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걸 원하거든요. 그래 중국에서 지금 뭐 상무장관이 반도체 협력 강화하자 우리 도와달라 손 내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중국에서 받을 건 또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좀 우리나라 증시 중에 조금 흔들렸던 게 한알령 이슈 아시죠? 예. 사드 보복도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영아 씨가 또 네. 갔다가 갑자기 그냥 못 나왔잖아요. 돌아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제 반도체 수출을 한다면 이제 제대로 한다면 중국 측에도 요구할 건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좀 사드 보복 같은. 자 한한령 나왔는데 그러면 엔터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어떻습니까? 엔터주도 좋은데 네. 그 좋은 게 이제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네.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싸진 않아요. 아유, 알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허리 위군요. 거의 뭐 어깨 넘었죠. 어깨 넘었답니다. 어깨는 이미 넘었고. 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네. 대체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엔터를 대체할 네, 알겠어요. 게 없어요. 아직 반도체는 무릎과 허리 사이, 하이닉스는 허리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네. 자,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거의 한 어깨 한번 넘어갔다 왔죠. 넘어갔다 조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해 그 1월부터 한 4월까지 네. 일부 기업은 주가 뭐 5-6배 올랐으니까. 예. 근데 지금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 주식 시장이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같은 주인공이 나오면 네. 글로 몰려버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업종들이 약간 수급에서 피해를 봐요. 이제 이쪽에서 돈을 빼서 좀 잘 나가는 쪽으로 옮겨가니까.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약간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2차 전지가 뭐 저는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데다가 예. 좀 과열된 걸 좀 식혀가는 구간이다. 자, 2차 전지에 의해서 반도체가 지금 주식 시장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도주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한 편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수는 오르는데 네. 그 지수 오르면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이런 대형주만 오르고 나머지는 좀 안 지금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면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조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있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도 항상 그러잖아요. 미국 경기 침체 옵니다. 네. 침체 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좋아요. 네. 소비도 잘 되고 고용도 잘 되고. 그게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 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현금을 한 4번 받았죠. 네. 저축을 워낙 많이 해놨대요. 그게 좀 소진될 때까지는. 아직은 버틸만한데 그런데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JP 모건에서도 주식 줄여라. 그리고 현금 금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워런 버핏 얘기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네. 너무 그 자산운용사 있죠, 외국에 유명한. 거기는 이제 자기네들 포지션을 먼저 구축해 놓고 예.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 너무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요. 네. 그런데요. 경제부 기자들 또 부동산 기자들이 부동산 들썩인다 상승세다 신고가다 막 그런 기사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인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이창용 총재가 정답을 제시해 준 건 뭐냐면 네. 금리 더 올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이렇게 동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금리 차이가 미국과 좀 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금리 그래서 상승 금리 인하를 뭐 올해 하기는 좀 이 발언에 의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다만 내년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내년 아마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한국도 아마 같이 좀 따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금리 인하에 한번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올해 한 3분기까지는 네.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금리 동결적으로 네.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네. 미국은 또 기준금리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미국 경기가 그렇게 뭐 엄청 또 단단하거나 또 지역은행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가을까지는 좀 다 동결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부동산은 지켜봐라.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주식을 권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기조에서는 아직은 아직 저는 여전히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뭘 또 주목해야 됩니까?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됩니까? 종목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분야?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성장할 산업을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네, 뭐가 성장하는? 엔터가 왜 갔겠어요? 수요가 늘잖아요. 네.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예. 네, 그런 비슷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똑같잖아요. 전기차 수요. 네. 그러면 또 역시 친환경인데 네. 친환경에서 수요가 늘 게 결국 태양광, 풍력 같은 예. 신재생 에너지도 예. 미국에서 보조금 주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또 특히 풍력 쪽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국회에서도 아마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그 국내 해상풍력 특별법. 예. 근데 이게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밀어주는 좀 산업이니까 네. 괜찮고 그리고 AI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얘기만 했지만 AI가 적용되는 게 어디냐면 자율주행차. 네. 거기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예. 이 산업도 저는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 전기차. 현대 기아차는 괜찮나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IRA의 장벽도 괜찮고요. 그거 이제 그래서 작년에 좀 피해주로 분류돼가지고 주가 안 좋았잖아요. 보조금 못 받아가지고. 예. 근데 그거를 법인차 있죠. 예. 법인 차량 뭐 렌트카나 예. 여기 이 차량은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보조금을. 어허, 그쪽 비중은 늘려가지고 좀 극복했군요. 만회를 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자동차 회사가 잘 되면 수많은 이 그죠, 관계 산업에서 먹고 고용도잖아요. 예. 살죠.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또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동차가 잘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예. 미국에서 막 지역은행 망한다 그런 뉴스가 계속되다 요즘 주춤합니다. 괜찮습니까? 그 요새 좀 괜찮아진 게 그 팩 웨스트 뱅크라고 네. 미국 이제 비버리힐즈에 있는 이제 은행인데 여기가 부동산 대출 있잖아요. 네. 요 자산을 좀 매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걸 하면은 이제 돈이 좀 확보가 되거든요. 네. 한 3조 원 정도 확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약간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은행 리스크는 조금 완화는 됐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네. 아유.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는 날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경공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